오늘 그 화학공업에서의 기술개발과 지식균형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연사를 학과장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해외 출장이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유진영 소장께서 정보소재 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정보소재 2 주로 그 디스플레이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보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그 전반적인 기술 개발 현황이라든지 LG화학기술연대 하고 있는 내용을 그 소개하실 그 연사분은 그 박영기 박사님입니다. 현재 정보전자 소재연구소 소장을 이렇게 맡고 계시고요.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978년도에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80년도 카이스트 재료공학과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대우중공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공과대학 II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87년도에 그 박사학위 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현재 정보전자 소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소재 박영기 소장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네. 저희 학교 동안에 한 10년 정도 그래서 학교 다녀와가지고 대학원 때는 세미나도 했는데 학생들 보니까 약간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강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화학공학을 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산업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새 그 인포메이션 IT 산업이라는 실제적으로 학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그 화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소개하는 자료가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유진영 박사가 정보전자 소재 전체적인 소재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소재에서 그 엔드 프로덕트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가공에 대해서 가공이라는 공정을 거쳐서 그 엔드 프로덕트 그 커스터머가 이용하는 그 소재를 전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의 그 사업 분야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3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굉장히 원고하고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광학 소재 사업의 일부를 발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오늘 말씀드릴 건 디스플레이 일반 여러분들 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일반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디스플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광학 소재가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로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 간단한 그 기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3학년, 4학년 그 생이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감안해서 가능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잘 되셨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그 화면에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얻고 보관하는 그러한 그 창이 되겠습니다. 그 창에서 사용되고 왔던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CRT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라든가 그거에 많이 사용되어 왔죠. 근데 이 CRT가 어저께 이제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CRT가 매출이 60억 불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플랫 패널 해가지고 주로 이제 노트 PC라든가 LCD 모니터에 배우고 있는 그 플랫 패널, PDP는 플랫 패널 그 매출 규모가 80억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은 서서히 페이스아웃되고 점점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시장이 이동하고 있고 CRT 시장이 죽는 것만큼 이제 FPD 그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는 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이면 전부 다 프로젝션이라든가 평판이라든가 전부 다 이 플랫 파넬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라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들은 프로젝션,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쪽 내용이 되겠고, 평판 디스플레이를 세분해 보면은 LCD를 사용한 액정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갖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그다음 차세대 FED, LED, 우연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로 작동을 하려면 빛을 보게 되겠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가 뭐 형광색을 때려서 CRT 때려서 빛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스방전에서 나오는 것이 다시 형광색 때려서 빛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체 발광한 그 어떤 물질에다가 전류를 아니면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체 발광하는 그런 방법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뭐 CRT다, PDB다, AD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RGB 세 개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색을 가장 자연적으로, 아니면 가장 내추럴 컬러, 아니면 풀 컬러로 동현하는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메이커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LCD의 LCD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LCD의 용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노트북 굉장히 얇습니다. 얇은 CRT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두께 한 2mm 정도의 실제적으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장을 해서 보면 두께 한 2mm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얇은 판넬에 RGB 컬러를 구현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을 못 받았습니다. 10몇 년 전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기계였는데, 대단히 발전해서 지금 이것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고, 이것이 점점 영역이 커져서 모니터, 그 다음에 TV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14인치까지, 모니터는 17, 18인치까지, 디지털 TV는 최근에 삼성에서 어나운서가 40인치까지 이렇게 지금 커나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가격이 문제가 되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마치 전자나 아니면 피직스 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현이 되려면은 머티리얼 어플리케이션이 없이는 거의 리얼라이제이션과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조그만 소형으로 웹패드라든가 PDA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메디컬 어플라이언스는 주로 옛날에 엑스레이 같은 거를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바로 스캐닝을 해서 바로 보고, 또 데이터를 스토리지라고 다시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메디컬 닥터들이 전문의가 아니면 다른 메디컬 닥터한테 데이터를 보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거든요. 메디컬 어플라이언스 굉장히 사진과 같이 해상도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해상도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 정도의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쪽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LCD를 잠깐 터치해 보시죠. LCD가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화면에 보이게 되느냐 하면은, 라이트 소스를 항상 노트북 PC에 여기 보면은 화면이 있는데, 빛이 항상 온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항상 워킹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액정 세이어를 가지고 여기 두 글라스 기판에 액정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평강 소자라고 하는 평강판이 들어가는데, 평강판이 붙어 있음으로써 액정 배열에 따라서 온오프가 되면서 저희들이 화면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이것이 두께가 한 2mm 내지 1.5mm 내에 4mm 들어가 있고, 액정 셀 배열이라는 게 500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CRT 못지않게 구현이 됩니다.
옆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케메릭 뷰가 실질적으로 그 LCD의 노트 PC를 뜯어보면 USB판 사이에 이제 액정이 들어가 있고 평강 소자라고 여기는 이제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평강판이 안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LCD 비즈니스가 넘버원인데 월드 넘버원인데 여기 사용되는 소재 자체가 국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일조하기 최근에 이 바깥에 이제 평강 소재를 국산화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그 경우가 되겠는데 이 평강 소재를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케메릭 뷰 이거를 지금 보는 것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요 2mm가 안 되는 얇은 막에서 저희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온오프를 하기 위해서 워킹하기 위해서 옆에 주변에 이제 패러들이 붙어 있고 이것이 이 글라스 위에 정극적인 IQ라고 하는 전도성 물질을 발라야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액정이 켜지면은 라인업하고 액정이 안 켜지면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빛이 오프인 상태는 통과를 하고 빛이 오는 경우에는 오프 상태가 그런 작동을 요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백패널의 뒤에 저기 뭐냐면 라이트 소스는 항상 켜져 있고 이 빛이 이제 이 안에는 액정이 워킹하면서 뭐냐면 빛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느냐 안 차단하느냐 한편 반면에는 항상 뒤에 빛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들고 있는 이거는 두께 180마이크론짜리, 250마이크론짜리 평강판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밤에 운전할 때 필요할 때 쓰는 저기 뭐라 그럽니까 안경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좀 누르시지 않게 하는 안경에 들어가는 평강판인데 그거는 일반 평강판이라고 이게 LCD에 들어가는 평강판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 평강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투과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강판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 평행하게 패러하게 되면은 빛이 통과됩니다. 근데 어두워지죠. 글래스 뒷판에 평강판 자체가 이 글래스에 액정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평강판이 앞뒤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현재 크로스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액정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게 되면 이 평강판을 실제로 돌리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픽셀 우리가 여기에 그 RGB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그 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레드 컬러, 블루 컬러, 그린 컬러를 보여주는 굉장히 작은 화소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만한 그 크기로 지금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평강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액정이 돌면은 평강판은 돌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히 평강판이 오프 상태에 있을 때 온라인에 있을 경우에는 빛이 완전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액정이 볼티지를 받아서 온라인 했을 때면 이렇게 완전 크로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액정의 모션에 따라서 실제로 평강판 붙어있는 양쪽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액정이 안 돌린다는 얘기는 평강판을 실제로 돌리는 효과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디스플레이가 LCD 디스플레이가 왜 어떻게 워킹을 하냐면은 빛을 평강판 두 개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빛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통과하는 양을 빛에 통과하는 양을 조절하면서 밝기를 보게 되는 거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있는데 이 화소, 지금 보시는 이 화소 하나가 TFT LCD에 120만이니까 곱하기 3만원 얼마입니까? 120만 화소라 그러면 요만한 것이 360만 개의 유닛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구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나온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잘하니까 반도체를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실제적으로 간단한 필름이지만 이것이 없어가지고 화공이나 이제 제조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게을러서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거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패스트 브로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기네들이 기술을 가지만은 머티리얼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먼저 나오고 머티리얼은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별거 아닌 그러한 필름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LCD의 워킹은 안 합니다. 그래서 LCD의 기본 원리는 형광 소자를 두 개를 크로스 해놓고 액정이 볼티지 온오프에 따라서 형광판을 돌리는 것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자 매장에 가면 텔레비 매장에 가거나 전자 매장에 가면 PDP라고 해가지고 42초 보실 수 있게 큰 대화화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건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은 요 하나가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형광등은 보통 다이아메트가 3cm, 30mm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0마이크론이고요. 되게 작습니다. 우리 눈에 잘 감지하기 힘듭니다. 200마이크론의 형광등이 PDB 판넬 길이 방향으로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 있고 그 하나의 라인이 레드 컬러, 블루 컬러를 냅니다. 레드 컬러, 블루 컬러, 그린 컬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전기 아크에 의해가지고 가스 방전에 의해서 플라즈마 나오고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UV 라이트이 이 안쪽에 형광등에 보면은 허옇게 칠해진 부분이 형광체인데 그 형광체를 때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 RGB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일종의 많은 형광등이 길이 방향으로 수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레드 컬러, 블루 컬러, 그린 컬러를 안에 형광체를 발라놔서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내부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유리판이 안쪽에 이렇게 겹겹을 쌓고 요거 하나 셀이 기다란 형광등이 하나 되겠고 이 안쪽에 형광등 안쪽에 요걸 형광등 안쪽이라고 보는데 형광등 안쪽에 이제 형광색가 레드, 블루, 그린, 레드가 발라져 있어서 볼테이지를 걸면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전혀 어떤 폴리머라든가 어떤 고분자에 사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불행하게도 PDP도 아픔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CD, CRT의 단점은 뭐냐면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이렇게 구석구석 스페이스 많이 차고 열이 많이 나고 LCD는 뭐냐면은 굉장히 약간 좋은데 일단 이 통과되는 이 빛을 여기 보는 게 형광판을 쓰는 그 순간에 빛이 많이 날아갑니다. 빛이 많이 날아가요. 빛을 다 쓰지 못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빛을 자기가 뒤에서 받는 빛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서 봤을 때 화면이 컬러가 색진의 색이 있습니다. 그걸 시야가 특성이라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오게닉 LED인데 이것도 아까 비슷한 원리입니다. 근데 단지 익사이티지 볼테이지를 걸어줘서 액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기 발광체 소재가 빛을 발합니다. 워킹되는 방법은 일렉트론을 내놓는, 전자를 내놓는 거하고 홀을 내놓는 쪽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유기 발광체를 내려서 부딪혀서 유기 물질이 빛을 발하는 그런 건데 재밌는 건 여기서 빛이 사방팔방으로 발하는데 뒤에 금속 전극이 밀어붙여 있죠. 그래서 뒤로 나가면 앞으로 나가게 전부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형 화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이 안 되고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옛날에 그 백정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었던 PDA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겨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각 특성, 아까 LCD가 보면 시야각 특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스부스 나오는 게 시야각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RT인데, CRT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CRT를 하나하나의 하소로 LCD처럼 하나하나의 하소로 작은 사이즈로 작은 스케일 다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산업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CRT와 같은데 CRT는 서머,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전자빔이 나오는 것 반면에 이거는 뭐냐면은 홀드, 굉장히 그 작은 갭이 작기 때문에 작은 볼테이지로 바로 일렉트론이 튀어나와서 포스트를 때리고 빛을 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플랫 파넬 쪽에 LCD를 말씀드렸고 PDT 플라즈마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게닉 LED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FED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면은 굉장히 큰 프로젝션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이 스크린이 아니고 어쨌든 프런트 스크린인데 리어 프로젝션 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에 대한 퀄리티도 최근 2, 3년 동안 엄청 좋아졌습니다. 디지털 쪽으로 캐스팅 되면서 여기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거가 단순히 뭐 전자 사람들이 어떤 뭐 패널을 만들고 전자부품을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도 저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그 과학 소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이 구현되는 이걸 보면은 여러 개의 그 광학 필름 아니면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제, 응용 예가 되겠죠. 큰 것도 보여줬지만, 자원으로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철 태워가면서 모바일폰을 연결해가지고 자기 영화 감상하는 그런 개인용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이제 LCD로 갈 거냐, OLED로 갈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LED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RT 브라운관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LCD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프로젝션, 호랑이 그림 프로젝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PDT, 형광등의 원리를 이용한 PDT, 그 다음에 오게닉 LED, 그 다음에 필드 이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CRT, LCD 이런 디바이스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 디스플레이가 CRT는 분명히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됩니다. 이게 우리 CRT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시장이 약 CRT가 65%로 어저께 레포트가 됐고 플랫 파넬 디스플레이가 85%로 거꾸로 반전이 됐습니다. 바꾼 말은 뭐냐면 CRT는 더 이상 증가가 없고 계속 이제 내려갈 겁니다. CRT를 사는 데는 아마 아프리카나 저쪽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도 실험실에 가니까 전부 다 LCD 모니터를 갖다 놓고 얘를 달고 치마대가 이쪽 가보니까 아주 패셔너블한 LCD 디스플레이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뽑고 또 노트북 PC로 데이터를 해주시고 가면서 또 모바일 폰으로 데이터를 그런 걸 보러 가는데 굉장히 억세스블하다. 모니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CR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기술은 이제 없어진 거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이건데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CRT 그동안에 장사를 굉장히 잘해주고 그 다음에 LCD를 일본에서 했지만 캐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 18%에서 30%, 거의 40%를 지금 대만이 맹추격을 하지만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뭐 하겠다 했지만 일본은 이미 그 자기네 투자를 늘려가지고 비즈니스 찬스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전혀 거의 개발이 안 됐어요. 어제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니까 쇼핑 강점은 2에서 3%가 국산화거든요. 또 원재 디바이스를 개발한 일본 쪽에는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LCD 비즈니스라든가 PDP 비즈니스가 결국 일본이나 중국한테 지더라도 자기 주변에 갖고 있던 인프라, 머티리얼 그 사이드 쪽에서는 전혀 지금 문이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우리나라 그 기반을 갖춰주는 그런 소재 개발 쪽에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2 내지 3% 그러니까 매출은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이익이 별로 없는 쇼핑 강등에 손을 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LCD에서 졌다는 걸 인정하고 PDP도 조만간에 한국이나 대만에 질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소재를 갖다 쓰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여기 들어가는 그 평강판도 LCD 들어가는 평강판도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일본에서 100% 대만이나 한국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할 거는 무진장 많습니다. 할 거는 무진장 많은데 굉장히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이제 뭐냐면 LCD 비즈니스가 이제 올라가면서 PDP 비즈니스가 그러면서 소재는 뭐 해줬느냐 소재가 이런 얘기는 뭐야 전자나 PDC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LCD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상으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CRT는 뭐 무조건 무겁고 무게가 이거 들고 다닐 수 없어요. LCD는 가볍죠. 그래서 배터리가 오퍼레이션 돼요. 저기 물론 이 리튬이라는 배터리가 되고 포터블 하고 오늘 RPTV는 화면이 무진장 크죠. 이거 LCD 가지고 저희 프로젝션 그 텔레비를 구현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RPT는 그 나름대로 영역이고 PDP는 크면서도 뭐냐면 스페이스가 LCD만큼 작아집니다. 얇게 해가지고 벽걸이로 막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가닉 LED 굉장히 좋죠. 지금 아직까지 그러나 갈 길이 멀죠. FED 갈 길이 멀죠. 그러나 FED는 대면대가 가능하고 오가닉 LED는 대면대가 안 되지만 굉장히 저희 포터블하고 시야가 굉장히 좋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LCD, RPTV, PDP 이 세 가지만 지금 인더스트리 쪽에서 지금 굉장히 가축전에 벌어지는 이 부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때는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이즈를 가지고. 0인치는 없는 거죠. 0인치, 한 60인치, 70인치. 70인치 정도 되면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정도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도의 화면입니다. 70인치. 요 정도가 70인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인치 이하 그 다음에 개발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개발 연도가 아니라 커머셜라이즈.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돈을 주고 기꺼이 사는 그런 연도가 되는데 LCD가 적은 사이즈부터 35인치까지는 장악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LED가 나오면서 적은 사이즈부터 잠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LCD가 5년 전에, 그러니까 95년 이전에는 5인치, 4인치 영역에서 똑같이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역에서 놀았는데 LCD가 굉장히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허용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인데, 텔레비 영역이 뺏겨나가면서 PDP가 이런 영역으로 차지하고, RPTV가 작은 영역이
내줍니다. PDP한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사이즈별로 나눠질 거라는 얘기예요. 35인치까지는 LCD가 다 주력을 바꾸고 35인치에서 45인치는 PDP, 그다음에 그 이상은 RPTV. 전부 다 플랫입니다. 플랫. 얇은 거들. 얘네까지 한 거지 뒤에 기통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이 뭐 LCD는 어떻고 RPTV는 어떻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이 전자매장에서 하는 뭐 TV, LCD가 어떻고, 그 다음에 PDP가 어떻고, RPT가 어떻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개를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LCD 쪽에는 광학 소재로 들어가는 케미컬 회사들이 담당해야 되고, 화공이라든가 재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심도 있게 전혀 지금 국산화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국내에서. 그러나 일본만 갖고 있어요, 일본만. 우리가 LCD 강국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대단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만이 다 지금 100% 갖고 있어요. 지금 평광판 LG화학이 이제 재작년부터 나와서 조금 연필을 했는데 100%는 일본 사람들. 근데 그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모든 대략 80% 차지합니다. 80%인데 70%.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팔면은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둬도 70을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머티리얼은 달라 그래서 안 줘요.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쟁할 수 있는 체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few maker, one or two, maybe three, 한 3개 정도 업체만이 서플라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격을 다 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LCD나 이런 그 디바이스 쪽에 관련된 모든 그팜 매니저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머티리얼을 어떻게 싸게 받고 안정적으로 싸게 받는 게 굉장히 큰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라인이 서요. 라인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광학 소재의 LCD가 들어가는 것이 평광판, 무슨 평광판, 무슨 평광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양액이 평광판, PDP도 따르는 게 있고, RPTV도 렌즈가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 원량 국산화가 지금 안 되고 LG화학이 저기 광학 소재에 3년 전에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막 그런만 하면서 이제 캐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설명드렸는데 좀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되시는지. 그게 좀 라이트 소스. 네. 라이트 소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전체를 뒤에 있는 그 라이트를 앞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것을 백라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뒤에 뒤가 백라이트 시스템이다 그러는데 백라이트이 이렇게 뭐 형광등 이 가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디토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지 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램프가 이쪽에 있어요. 램프가 이쪽에 있는데 이 램프를 아래로 보내면서 앞으로 보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백라이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요 RGB 여기 올라져 있고 요게
형광등이 여기 0.2mm짜리 0.2mm짜리 형광등이 얇은 게 있습니다. 0.2mm가 아니지. 2mm짜리 그거 때문에 아까 2mm라고 했어요. 2mm짜리가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이 이쪽에서 빛을 이렇게 보냅니다. 빛을 이렇게 보내면은 이 빛이 나가 타고 타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빛이 에지에 있는 것이 어떻게 유니폼하게 앞쪽으로 보내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광학 필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광학 필름이 필요합니다. 에지라이트, 이 빛이 2mm짜리 콜리캐스트 형광등이 있는데 이 형광등을 하나 놓으면은 가운데 밟고 에지 쪽에는 어두워서 못 써요. 근데 위치상으로 가운데 못 넣고 여기다 놓거든요. 여기다 놓으면은 이 빛을 잡아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돼요. 유니폼을 꺾어야 되는데 유니폼에 꺾이면 롤이 이 전체 시스템을 백레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오늘 막 하루가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광학 필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트 PC의 위쪽에 형광등이 있고 이 형광등이 아래쪽으로 빛을 보내면서 이 시스템을 타고 빛이 이렇게 가면서 빛이 가면서 수많은 빛들이 이 반사판에서 앞으로 나갔는데 당연히 여기가 밝겠죠.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운데 그거를 우연 디퓨저로 깔고 빛을 이렇게 유니폼하게 만들면 또 빛이 약해지니까 빛을 다시 모으고 해서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이트 모드의 하얀 LCD 노트 PC를 화이트 모드로 이렇게 보면은 화이트 모드. 그것이 그 빛이 위에 있는 빛이 앞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그러니까 뒤에는 백라이트 시스템이 전혀 없으면 껴서 워킹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프리즘 필름도 이번 요 백라이트 최근에 금호에서 요거 콜드 캐슬을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소재 전체가 다 분양하고 3M, 미국의 그 3M이라든가 일본의 어디라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대답해야 되는 더 어려운 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또요. 저기 학기말 끝나면 여러분 중에서 3명이 노트북을 많이 뜯어보세요. 망가지면 제가 책임지고 새 거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중에 하나는 또 한수를 쓰는 게 빛이 전자기파라는 거 아마 고등학교 물리 때 다 배웠습니다. 전자기파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전장의 폴터베, 전장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전자기파가 이렇게 비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파도의 높이는 일렉트릭 필드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그런 모션에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저 평광판 그러는데 평광빛이 평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요. 이건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진행을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 화면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빛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일반 빛은 이 일렉트릭 필드가 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행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XY의 랜덤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을 한 컴포넌트들이 계속 날라와서 내 눈에 익사이트하고 내 눈에 리스판스를 해서 그래서 이게 빛이 왔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거 없이 빛이 알맹이에 대해서 날라오면 딱 떨어졌죠. 그렇지 않고
빛이 와서 일렉트릭 필드가 옵니다. 저는 느끼지 못한 일렉트릭 필드가 와서 우리 신경세포에 있는 그 전자의 뭐냐면 이렇게 익사이트하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되고 되면 내야 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일반적으로 올 때 그 빛이 평강이 안 돼 있고 랜덤하게 옵니다. 이 여기 있는 이 빛은 모든 것이 다 내 눈에 들어올 때는 랜덤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LCD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빛의 컴포넌트를 하나는 죽여야 돼요. 하나는 죽여야만 아까 같이 폴라라이저를 평광판을 크로스했을 때 완전히 커버됩니다. 그래서 모든 빛의 컴포넌트가 랜덤하게 올 때 이거는 저희 뭐냐면 XY 그 베타 성분으로 나누면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두 개로 이렇게 직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풀면은 빛이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렇게 오는 일렉트릭 필드가 XY 컴포넌트로 나눠지지만은 이걸 또 수학적으로 풀면 뱅글뱅글 돌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돌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좌우쪽으로 돌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글동글한 것이 이렇게 헬리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컴포넌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적어도 이 두 개는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는데 빛이라는 거는 언폴라라이즈 일반 빛은 평강이 되지 않은 빛은 진행하는 방향이나 모든 일렉트릭 필드가 랜덤하게 되어 있는 거를 두 개의 XY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죠. 베타 컴포넌트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는 공부, 왼쪽으로 도는 공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그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알면은 S 컴포넌트를 죽일 수가 있고요. 한쪽으로 도는 라이트 컴포넌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평강판이든 원평강판이든 그 평강 소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갖다 대면은 한 컴포넌트는 완전히 날아가요. 이 엘리트컬 서클과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좌우지간 한 컴포넌트가 이 랜덤한 컴포넌트를 XY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고 또는 이 랜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놈, 이렇게 돌아가는 놈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한 컴포넌트를 완전히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데 평강판이라는 걸 되면은 안 되는 사람, 안 된 거하고 된 거하고 빛이 여러분들 느끼기엔 좀 어두워 보이죠. 평강판을 통해서 날아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빛은 랜덤하게 날아오는데 XY 컴포넌트로 아까 쪼개진다 그랬죠. 랜덤하게 날아오는데 XY로 나오는 XY를 중에서 Y를 잘라든 X를 잘라든 간에 한 컴포넌트를 죽여버립니다. 그걸 흡수해버려요, 평강판이. 흡수해버리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그쪽에 털떡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놈을 통과해버리면 이쪽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게 되니까 하나만 살아서 남죠. 하나만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통과돼서 밝고 이건 어둡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쪽 방향성에서 똑같이 이걸 크로스를 해서 그쪽 컴포넌트를 죽여버리면 아까보다도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빛에서 평강의 기능을 이용한 것이 LCD의 디스플레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를 아까 액팅이라는 걸 써서 실제적으로 돌려가지고 빛의 세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알거든요.
좀 어두워졌죠. 지금 밝습니다. 그러면 반이 통과하는 빛이 반이 줄고 다시 이렇게 놓으면 전혀 빛이 줄지 않습니다. 그대로 같은 한 컴포넌트 방향으로 패러하게 나기 때문에 크로스하게 놓으면은 다시 더 어두워집니다. 이 폴리카본에이트 스트레칭한 필름인데 이걸 유상차 필름이라고 하는데 방학소입니다.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가면은 다시 밝아집니다. 근데 어두워졌는데 지금 어둡잖아요. 눈에 보기 어두운데 이것이 들어가면은 밝아집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제 리타데이션, 평강이고 리타데이션, 위상차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알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갖다가 지지선으로 날라와가지고 우리 눈에 아니면 우리가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빛은 파동이고 평강화될 수 있고 평강화된 라이트이 어떤 빛의 속도감을 가지면서 빛이 다시 꺾이고 돌고 아까 같이 이걸 컷업하면서 돌리듯이 똑같이 그런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3년 전, 4년 전에는 산업계에서 화공 쪽이나 아니면 머티리얼 쪽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LCD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기만 해가지고 원재료는 전부 다 몽돌에 일본에서 가져왔지 그거를 머티리얼 하는 사람한테 잘 개발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못하거든요. 디바이스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메이크 화학회사들이 이쪽으로 좀 뜨게 되는데 이게 지금 비닐 한 장인데 이거 비닐 한 장 같아요.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이게 A4 사이즈예요. A4 폴리카보네이트인데 A4 사이즈가 얼마 할 것 같아요? 12,000원. 여보세요? 물에 못 만나는 못 만나는 그래서 아까 여기서 페이스 앵글 리타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상차 필름 하나 집어넣었더니 다시 밝아졌어요. 밝아진 것이 이거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가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평강판이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에서 평강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허옇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되게 아무리 LCD 작동해봐야 화면이 뜨진 않아요. 보지도 못해요. 근데 평강판 이것이 두께가 얼마냐면 100에서 200마이크론 정도 되는 두께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스트럭처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원래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PBA 필름입니다. PBA 필름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평강 성능을 내고 다른 건 전부 다 그 PBA 필름을 보호해줍니다. 왜냐하면 LCD가 여기에 붙여가지고 뜨거운데 자동차 안에 놓고 내리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80도 100도. 어떤 사람은 사우나 하면서도 이거 노트북 가지고 존나 놀아요. 그리고 휴미디티 습도 왕성 올라가는데 이 필름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PBA 필름이 이게 평강 성능을 나타내는데 나머지들을 전부 다 갖다 이렇게 애드를 합니다. 애드를 해서 일곱 여덟 층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단면을 우리가 보면 거의 한 장 같은데 이게 6년이 7층에 구성을 했습니다. 잠깐 이 PBA 필름을
어떻게 그 표현 소재가 되느냐면은 PBA 필름을 PBA 필름에 아이오다인, 요오드를 염착을 해서 물속에 염착을 해서 PBA 필름을 땡깁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땡기면은 PBA 필름에 있는 몰리큘러들이 이렇게 이게 빨간 거 파란 것들이 아이오다인인데 그 PBA 분자들이 이렇게 대열을 합니다. 땡기면 땡겨서 대열을 합니다. 대열하면서 이 빛이 아까 랜덤한 빛이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지나가면서 이쪽 컴포넌트, 즉 이 컴포넌트들이 아이오다인에 있어서 흡수를 당합니다. 아이오다인이 요오드가 5개짜리가 I5가 있고 I3개가 있는데 이것이 빛을 흡수하는 영역이 틀리지만 나머지는 레드 컬러, 블루 컬러, 그린 컬러를 흡수합니다. 흡수하면 결국 살아남는 컴포넌트는 요거만 남게 되죠. 요거는 다 아이오다인이 흡수합니다. 요거는 잘못 당겨가지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나빴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X 컴포넌트, 수직한 컴포넌트는 남게 되죠. 그래서 평경 성능이 안 좋다. 이건 평경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트 PC를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화면이 앞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안 보입니다. 갑자기. LCD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걸 공학적 용어로 시야각 특성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야각 특성이. 그 시야각 특성이 굉장히 나쁜 이유는 이거를 보지 말고 이게 굉장히 크로스해서 정면으로 보면 까맣게 보여요. 정면으로 보면 까맣게 보이는데 옆으로 쓱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불행하게도 정면으로는 보이는 정면을 딱 커버트 되는데 이쪽으로는 빛이 셉니다. 액정이 갖고 있는 단점인데 빛이 세기 때문에 원래는 저기 뭐냐면 이게 원래가 이렇게 보다가 정면에서 보다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 색이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빛이 새면은 레드 컬러가 발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레디시가 안 되고 덜 레디시해지죠. 그래서 컬러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야가 특성이 나빠지는 건데 이건 뭐 설명하기 문제가 어려운데 그냥 하여튼 간에 시야가 특성이 나쁜데 여기서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은 방어 필름류가 들어갑니다. 필름류 들어가면서 영어로는 컴포저이트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붙이면은 시야각 특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면에 이 다리가 LG 필립스 어떤 제품인데 이거를 돌려놔도 컬러가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학 필름, 비상차 필름이라고 하는 광학 필름, 특수한 필름을 갖다 씀으로써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전히 이것도 일본의 후지라고 하는 필름에서 굉장히 유명한 후지사인데 후지사에서 전략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 LCD 모니터에는 이것이 앞뒤로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거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뭐냐면, 백라이트 쪽에서 통과한 빛이, 아까 형광판에서 반이 잘린다고 그랬죠. 반이 잘리는데, 5분 있다 쉬겠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반이 잘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반이 잘리다 보니까 피도가 떨어지니까, 여기 배터리 수고가 많이 되고, 평균판, 아까
X, Y로 한 컴포넌트는 날렸는데 다른 컴포넌트를 어떻게 살리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골똘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CLC라고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듀얼 리플렉트 이넨스먼트 스킨이라고 씁니다.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면은 반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좀 어둡고 여기는 밝은 이유가 그 DBF 필름을 써서 밝다 아니면 CLC 써서 밝다 이렇게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네트 시스템이고 백네트 쪽에다가 이 앞에 뭔가를 갖다 붙이면 밝아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라이트 쪽에서 빛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아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거, 좌쪽으로 도는 거 이 두 가지 컴포넌트 아까 얘기했죠. 그거 설명드리면 이런 때문에 있었네요.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 CLC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통과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통과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통과를 해요. 오른쪽으로 통과. 그게 QWF라고 하는 필름을 갖다 주면 오른쪽 통과된 놈이 서평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폴라라이즈가 이 빛을 통과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놈은 이 CLC가 밀어냅니다. 팅하고 밀어내면 이 밀려난 빛은 뒤에 백라이트에 미러가 있거든요. 미러에서 부딪히는 순간에 다시 왼쪽은 좌쪽,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좌쪽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통과했다가 좌쪽 방향으로 도는 놈은 TV에 나와서 미러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다 통과되는 거죠. 한 번은 통과되고 통과된 놈은 뒤에 미러에 백라이트 뒤에 있는 미러에 붙여서 통과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살아서 통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판에 반만 통과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저기 뭐냐면 반 흡수된 반을 틀려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2배를 더 내는 그런 방법. 실제적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이 밝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1밖에 안 되는데 쓰게 되면은 1.5 심지어는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보면 배터리 수명을 1시간 쓰는 걸 2시간 쓸 수 있고 2시간 쓰는 걸 4시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비치해서. 다음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평강도에 관련된 답변이 LCD 얘기는 지금까지 끝이 났고 앞으로 간단한 상황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쪽은 잘 몰라서 PDP를 판을 여러분들이 보면 뭔지 자연 색깔이 안 나는 그런 브라운 파이나든가 TFT LCD 쪽을 보다가 PDP를 보면 약간 황색 계통의 컬러가 좀 많이 섞여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PDP 형광체가 RGB가 아까 PDP 형광등으로 되어 있고 형광등 안에 RGB라는 형광체가 달아져 있는데 레드 컬러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레드 컬러가 안전하지 않으면 very strong하다. 그래서 레드 컬러 중에서 특히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피크가 튀어나와요. 어떻게 보면 무진장 형광체 개발하는 지난주에 유진영 박사 쪽에 있는 형광체 개발 팀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PDP형 형광체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도 이거 해결을 못했어요. 이 피크만 없으면은 PDP가 아주 총천에서 멋있게 보일 텐데 불행하게도 그 형광체 소재 제약 때문에 그게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와요. 어쨌든 잘라야 됩니다. 요걸 어떻게든 컷오프 해야 다른 건 죽이지 않고 요것만 컷오프 해야 우리가 가능한 청천연색에서 이렇게 황색 계통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잔디를 보더라도 잔디가 완전히 그린이 아니라 좀 불타버린 잔디처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형광색이 나오는 게 인프라레드 근적외선이 나옵니다. 근적외선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리모컨이 저게 근적외선이에요. 여기 앉아서 채널을 돌려 띵띵 누르면은 돌아가는데 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리모컨이 막 아무리 눌러도 저게 나오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컷오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쨌든 간에 이거 잘라줘야 돼, 이거 잘라줘야 돼. 그래서 PDP 판넬 앞에 PDP 우리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필터. 그 안에 이제 판넬이 있고 컬러를 내는 디스플레이고 바깥쪽에는 이 필터가 여기 나온 오렌지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하고 그 다음에 근적에서는 잘라줘서 가능한 RGB 천천식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죠. 다음 slide. 근데 그뿐만 아니라 PD 필터를 더 자세히 단면 섹션에서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AR 필름 근적에서 첩했지만 아까 저기 NIR 리모컨 작동에서 잘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하고 네온 커트를 잘라줘야 되죠. 그 다음에 PD 필터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전자파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전자파도 잘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것저것 지금 집어넣으니까 색깔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 색깔을 보정해서 잘라줘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어딘가 지지대에 붙여야 되니까 글라스에 붙여야 돼요. 이 글라스도 땅 때리면은 깨지지 말아야 돼요. 상자 조각 나면 다치니까 샴푸도 글라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R 필름인데 이 AR 필름은 엔타이 리플렉션 플랫 파넬, 그 평면의 파넬은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형광등이 비쳐서 눈에 보입니다. 또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저 집에 들어있는 그 램프의 형광등이 비쳐서 보입니다. 다시 거슬렸죠. 이렇게 사람 맛있는 게 이 화면을 보는데 형광등 등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죽여줘야 되니까 외부 광을 죽여줘야 되는 그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이 AR 필름, 엔타이 리플렉션으로 이라고 엔타이 리플렉션을 안 한다. 반사를 안 하게 하는 빛 반사를 외부 반사를 안 하게 하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그 필름을 다시 보면은 폴리에스터 필름에 세 가지의 그 머티리얼로 나노 코팅 두께로 100나노 코팅 두께로 발라져 있습니다. 빛의 간섭에 의해서 그 반사 들어온 빛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PDP의 앞에 가장 붙어 있는 이 전면 필터가 이렇게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결국 여기 들어가 있는 필터는 유리 빼놓고 전부 다 폴리머 베이스의 광학 소재로 이것도 전량 일본에서 삼성하고 LG전자가 경험을 벌이는 PDP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3년에 좀 열심히 국산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여기 PDP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 판넬 한 장에 40인치 판넬 한 장에 2만 원에서 3만 원 합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컴포넌트 전량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션 이 RPTV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는 리어 뒤에서 비춰가지고 프로젝션 한다는 얘기죠. 뒤에서 이거 지금 요 커다란 그 화면 박스를 뜯어보면은 전부 다 헛개리고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빈 박스고요. 밑에가 브라운 번이 3개가 있습니다. RGB. 이걸 엔진이라고 하는데 엔진, 자동차 엔진. 빛을 내는 소스가 엔진이다. 엔진인데 엔진이 이거 우리가 보는 앞쪽에 화면이고 호랑이 보는 면이 이쪽이고 이것이 밑에서 거꾸로 쏩니다. 그래서 리어입니다. 여기 거울이고 부딪혀서 앞으로 보내면은 이게 스크린인데 이 스크린이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스크린을 다시 보면은 1, 2, 3 그래서 여기 필름들이 하나, 둘, 3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바깥에 보호하기 위한 투명
아크릴 시트가 되겠고,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자세히 보면은, 프레넬 렌즈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렌즈 킬러 렌즈라고 하는 놈이 있고, 필터는 앞에 이제 보호해주게 되는데, 빛이 와서 이 프레넬 렌즈는 무슨 돋보기인데, 돋보기고, 돋보기가, 이렇게 볼록 렌즈인데, 볼록 렌즈는 초점에서 튀겨나오면 앞으로 패러하게 뿌려주죠. 그 빛은 받아서, 그 뒤에 있는 볼록 렌즈가 다시 모아서 앞에 있는 레이어 쪽으로 빛을 스캐터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요 간극이 300마이크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빛이 날아가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건데, 빛이 쭉 들어가면은 요 볼록 렌즈에서 모아져서 여기서 스캐터 돼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록 렌즈, 여기도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가 길이 방향으로 먼저 슬라이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 보는 방향 길이 방향으로 볼록 렌즈가 앞뒤로 짜게 맞아서 200마이크론짜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인치 정도 되면은 계산하면 4,000개의 마이크론 렌즈가 내려져 있습니다. 4,000개의 마이크론 렌즈가 뒤에서 받아서 앞으로 끌어주고, 우리가 저기 화면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검은 스트라이프 밴드가 있고, 요 사이에 볼록 렌즈가 골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렌즈가 그냥 대충 가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안경 이상의 굉장히 해상도를 조명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걸로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때기에 볼록 렌즈를 두 개를 길이 방향으로 다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씌웠습니다. 이 프레넬 렌즈는 원래는 그 돋보기 요만한 사이즈 보면 이게 볼록 렌즈가 이렇게 옆으로 뜬거로 튀어나오죠. 그럼 이제 화면이 볼록 렌즈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빛이 가서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초점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화면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볼록 렌즈를 쓴다 그러면 앞에 40인치 정도 되면 아마 이만한 백부대가 돼가지고 화면이 플랫폰이 되지 않는데 18세기인가 1800년대에 불란서의 그 물리학자가 프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때는 못 만들었어요. 이 볼록 렌즈의 이 형상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약간 잘라가지고 요 부분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필면으로 나열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볼록 렌즈가 됐어요. 볼록 렌즈.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이렇게 두껍게 안 만들고 얇게 만들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레넬 렌즈인데 잠깐 샘플을 갖고 왔나? 이게 볼록 렌즈. 이게 40인치는 제 얼굴 볼래요? 이 아크릴 시트에 UV 수지가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0인치만 풀더가 볼록 렌즈가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까와 달리, 아까는 뭐 빛이 이렇게 뭐 파동이 되고 뭐 이렇게 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기하는 개념이 그야말로 그 기아가, 그러니까 빛이 물질로 잘 꺾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벌입니다. 싸움을 벌이면서 그 어떻게 화면에 인식이 되느냐.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이 프레넬 이거는 저기 뭐냐면 유리로 가운 거 아니에요. 유리로 길이 방향으로 깎을 수도 없고 금속으로 깎을 수도 없어요. 금형은 하나 만들 수 있겠지만 보분자하고 유리수지라고 하는 그 아주 효율성이 좋은 거를 빛에 때리면 바로 굳어지는 그런 머티리얼이 개발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거 철로 못 만들고 유리로 못 만들고. 렌티킬러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장 한 장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정교한 렌즈로 형성이 돼서 우리는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두 업체가 합니다. DMK, 브라레. 저희들이 조금 이따 이 프로젝트 때문에 한 7년, 4년, 5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조금 이따 내용 수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프리즘 필름이라고 그러는데 백매트 쪽인데 요 기아가 요거는 빛이 아까 평균판하고 달리 이렇게 빛이 꺾이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걸 우리가 용어로 기아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면식 기아만 알면 줄 수 있다. 라고 기아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은 뭐 번쩍번쩍 빛날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리가 이 삼각뿔, 피라미드 삼각뿔 아주 정교한 이걸 렌즈입니다. 우리는 렌즈라고 해야 될까요? 삼각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한 200마이크론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탑 보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빛은 저 뒷면에서 날아옵니다. 빛이 날아오면은 3번 전반사를 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보통 그 거울은 빛이 때리면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서 맞아서 저로 튕겨져 나가는데 이 시트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때리면 자기 때린 방향으로 빛이 되돌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 스티커를 이 플레이트를 갖다 붙인 차는 헤드라이트 운전자가 밤에 운전을 하더라도 그 빛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헤드라이트 비쳤는데 그 빛이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 사람은 사고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리츠로 리플렉티브는 갔다가 리플렉티브는 반사 그 자체로 가는 빛이 입사가 반사가 그 각도에다가 가는데 리츠로는 가는 빛이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원리는 이 피라미드 삼각에서 3번 전반사, 인터널 리프렉션, 3번 전반사를 하게 되면 계산이 되면 100가 꺾어 들어가요. 인풋 레이가. 이걸 이용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3M에서 독보도 만들고 내놓았습니다. 3M은 포스트잇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설만 알고 있지만은 이 광학 분야에서 굉장히 승부자적인 역할을 많이 한 회사고 이 제품이 전 세계에서 월드와이드로 페니트레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식의 스탠다드 모듈을 시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구사 오신 분 말씀드린 광학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광학 소재 화학공학 쪽에서 광학 소재, 그러니까 정보전자 소재 중에서 광학 소재가 어떤 건가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매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야인 것 같지만 그냥 모두 패션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혀 지금 다루지 않았던 분야고 저희 이 분야를 3년 전에 청강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분야가 굉장히 넓고 특히 이제 IT 인더스트리 쪽에서 방으로 모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주어가는 그런 수요가 노려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최초로 한 사업입니다. 평강판 사업입니다. 평강판 사업하는데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 맡은 미션은 뭐냐면 연구소는 아니었고요. 제가 저는 IIT에서 공부를 하고 그때 금속과를 먼저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금속을 공부를 안 하고 제 지도 교수가 폴리머 프랙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폴리머 프랙처라는 성분이 있는데 머티리얼은 단순히 모분자였어요. 그때는 폴리가 뭔지 뭐가 뭔지 아마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니까 폴리가 뭔지 뭐가 뭔지 폴리는 맨이고요. 뭐는 몰킬이고요. 많은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이 보분자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이 저보다 많이 말해서 나와있지만 중간에 이쪽하고 저는 공격을 공부했고 보분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LG화학에 와서 미션이 뭐냐면 그때 이제 자동차들이 많은 니즈가 많았어요. 자동차의 무게를 조리해서 엔지니어 가스를 써야 된다, 신소를 써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쪽에 인벌브 돼가지고 자동차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뚜껑이 얼마나 안 헤리카가 채권하는 것들이 플라스틱이 됐거든요. 그게 제가 3년을 걸려가지고 처음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고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LG화학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 공간에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찾아야 되겠다.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정보전자 배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방어수도 있는데, 갑자기 7년 전 8년 동안을 자동차라고 한 사람한테 신사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여다본 것이 황박사 프로젝트를, 홍명판 프로젝트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LCD가 5년 전에는 아주 보잘것 없어요. 매출이 천억, 지금 조단위가 넘어왔습니다. 천억이니까 머티리얼은 기껏해야 100억, 한 50억밖에 안 됩니다. LG화학이 매출 규모가 3조, 4조, 지금 한 6조 정도 되는데, 신사도 하는 회사가 100억 안 되는 그런 시장을 기억을 해야 됐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하고 보니까 1, 2년 만에 천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째 들어가고 3년째 들어가는 1,000억이라고 앞으로 2, 3년 내에 4천억, 5천억 할 건데 이 프로젝트는 연구소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기술 받은 것도 아니고 연구소에서 벤처에서 시작해가지고 파일럿을 짓고 파일럿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지어서 1년 동안 무수히 고생을 하고 2년 만에 사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룹 대상도 받고 산업기술 학생들도 받고 장도 받고 상향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개발 배경은 이것보다도 저희는 IT 산업의 도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는 산업, 화학 쪽에서는 분명히처럼 ABS나 그전에 좀 어떤 쪽에 엔조이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분야라고 어떤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FT LCD 그때 당시에는 고정자를 거다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LG화학의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의 신사업을 성수합니다. 그 다음에 신사업 성수하는데 신사업을 하는데 그냥 따라서 하니까 이건 아이디어를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가 반드시 필요해요. 팔로워즈만 우리가 늦었지만은 일반 사람보다 늦었지만 어떻게 걔네들보다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우위를 점유해서 이 사업을 그냥 똑같은 거 만들어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가격 내려갈 거고 또 먼저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독점적 우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은 어떻게 저희 기술 개발을 멋지게 해서 저희 반전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제일 그래서 평강판은 반드시 LCD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셔터 기능이다 빛이 밝고 어둡지 않은 거 아마 저도 여전히 복잡하고 이거 리얼 스토리입니다. 지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졸업을 해서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할 거고
똑같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어떤 자세로 할 거냐 도움이 되고자 말씀하시고 커스터머 리퀘어먼트를 먼저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도 여기서 공부하는 얘기가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어보는 데는 내 물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이 어떤 걸 요구하는가 시장 서비스하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제품을 팔려고 그러면 커스터머가 어떤 거를 진짜 요구를 하느냐 제품상에 어떤 특성을 요구하느냐를 굉장히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뽑아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강도 좋아야 되고 투가도 좋아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구성이 뻘건적인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내구성이 좋으면 가격도 뭐 지불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커스터머가 뭘 요구하는지를 스타드에서 맵핑하는 식으로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97년도에 홍박사 팀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다가 98년도에 5명, 그 다음에 99년도에 연구 인력은 늦지 않고 5명이고, 얘네들이 99년도에 양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스케일업을 바로 했는데, 이거는 200은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에서 60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1300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저 평강도 투과율. 평강도가 높으면 투과율이 떨어지고 투과율이 높으면 평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홍 박사 쪽에서 그것도 숙제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연신을 뭐 하는데 한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한 단계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당기니까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인 것에 분석을 해서 됐다. 제일 좋아하게 사람하는 게 이제 이건데요. 온도를 올리면은 평균판이 색이 약간 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아이오다인의 IC 컴포넌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저희들 바꾸는 노하우로 i3, i5의 컴포넌트, 그러니까 아이오다인 5개 짜리하고 3개 짜리를 온도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게 여기도 홍 박사가 개발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주책이 가장 좋다는 거가 붙었어요. 필드에 붙었는데 저희들은 시간 보온해서 색깔이 안 변하고 예를 들어 밝아서 이것이 변하는 색깔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점유율을 단시간 내에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업 초기에 이제 하다 보면은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처음 공장이니까 바로 수율이 올라가서 돈을 벌지 못해요. 우리 사업 초기 때 공장 하나에 250억을 투자했는데 첫 해에 100억이 돈이 날라갔어요. 첫해 100억이 날라가서 이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 누구냐? 저 아닙니다. 한박사입니다. 한박사 아닙니다.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면은 다 잘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안 됐을 경우는 이제 인척을 했는데 이겨야 됩니다. 그런 거. 이겨야만 저희 지금같이 좀 했다는 소리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돈도 없습니다. 내 돈을 넣은 게 아니야. 저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250억은 LG화학이 수업 공동이고 이런 분들은 안 되죠. 사장님 들으나 분명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가 돈을 인베스트를 했고 내가 잘못되더라도 난 회사를 나가면 되는 거지 250이라는 돈을 앞으로 물어달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손해 봤어요. 100억 손해 100억 나고 물어낸다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엉터리게 했느냐, 아니면 대안이 뭐냐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인정을 끊었어요. 근데 배짱은 뭐냐면, 배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나한테는 무섭게니까 주식을 하면 자기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뭐, 부동산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나중에 손해보는데, 홍 박사하고 나하고 술을 먹으면서 한 얘기는, 나한테는 무섭게니까 잊어버릴 게 없는 거고, 안 되면, 내가 막 생각하는 거고, 되면은 다 내보죠, 다. 보니까, 1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이렇게 수리 앉아가지고, 10장 들어가면 6장 몇개 묶어주면 4장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 4장을 내서서 만들어서 갖다 버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연구소에서 파일럿도 짓고, 그 다음에 공장 오퍼레이션하고, 이게 이걸로 될 게 아니다 해서 이제 연구팀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공장에 넣었어요. 저도 가고, 저 컴버스의 목팀에 들어가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고객, 공장, 연구소, 악수 팍 하고,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서 지금 돈을 100억을 팔아서 한 20억을 벌죠. 연에 1000억을 팔아서 한 200억을 공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니까 옛날에 다 까먹은 거 랩업하고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게 좀 스무스러운 학교 돈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더스 쪽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 리턴이라는 게 있는데 리턴을 이익으로 들어가서 인풋한 돈을 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쏟아본 비용 다 회전해서 나머지 돈이 나와야 그 돈이 또 제공이 돼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서 제가 뭐 머니와이즈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것이 있어야만 산업의 발전은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올해 작년에 이기를 하고 승리사기를 해서 2005년도에 마켓시가 30%, 지금은 한 10%밖에 안 되지만 30%에서 1등을 하겠다.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렇게 좀 내추럴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레벨 파일럿에서 97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2000년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데, 에피소드는 사실은 파일럿 때 성공을 못했습니다. 파일럿 때 성공을 못했어요. 새까만 평균판을 돌려놓고 개발이 되느냐? 개발 성공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어요. 투자를 오래 해주시죠. 성공했습니다. 홍박사는 성공 안 했거든요. 저 성공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50억을 받았어요. 1년 동안에 부정이 더 아닌데요. 공정 경영만 신었어요. 저희들 비전은 평강판을 성공을 해서 액정 관련된 각각 방시화학 필름들을 기화광학 필름들을 그 다음에 피디션부터 해서 2005년도에 4,500억 배출이 되고 2001년도 올해 1,200억 내년에 2,500억 그럼 아마 순탄하게 올라갔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랩에서 파이버트에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멋지게 그때는 좀 자랑하고 싶어. 요약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플랫파일 디스플레이 소재의 국산은 30% 많이 지금 됐으니까 20%까지 올라간 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할 분야가 엄청 많이 남아있고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 새로운 신규 투자가 돼야 되고
수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수많은 그 리서처가 필요하고, 수많은 뭐냐면은 그 매니저들 쪽에서, 판매자들 쪽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그 정보단자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교에서 이런 분야를 가르치지도 않고 회사에서 이런 분야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홍 박사도 외울러지고 그랬고, 근데 문제는 시작할 수 있는 그 바탕은 뭐냐,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초학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아마 지금 보여주는 사람은 굉장히 지켜봐갈지 모르지만 그 논리가 굉장히 나중에 그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공부하실 때 다른 타 쪽에 피직스나 전자 쪽에 뭐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학문은 또 하나는 허공하고 기획이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공장을 못 지어요. 공장을 지으려면 내가 왜 공장을 짓냐. 허공과 지금 내가 지으려면 허공과는 지을 수 있어요. 배우는 학문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기획 쪽도 엄청나게 공장을 잘 짓습니다. 실제로 못 짓는 거는 건축 전공학생들이 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알아야지 그럼. 못 짓는 거 건축 공장 나와요. 여러분들 배우는 거 학문은 굉장히 사실은 쌀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IT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국내에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화학이나 화학회사들이 기존에는 ADS라든가 커머디티 쪽으로 가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커머디티나 더욱더 커머디티를 잘하는 데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번 쏘고 나왔다면 굉장히 많아요. 사람도 많지만 공장 스케일도 굉장히 큽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스페셜라이즈 분야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 분야를 했고 성공체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분야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발에는 젊은이로서 패기, 요새 좀 여러 그런 것들을 많이 말살하는 것 같아요. 사고는 저지르고 책임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물어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이러고 기존에 퇴직금 받아가겠죠. 됩니까? 퇴직금 기존에 기록밖에 안 되는 거 뺏어가봐야 퇴직금도 나와서 또 수고하면서 다.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큰일을 하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정말 멋있게 신사업 벌리고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돼가는 거 어떤 데는 느끼냐면, 공장에 가서 산업사회에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노사관계를 많이 따져요. 노사들 핍박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엔지니어들이 잘해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억 하게 되면 실제로 토탈리 뭐냐면 500억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블루칼라들이 자식들 공부를 시키죠. 돈을 쓰죠. 돈을 쓰면 소비가 늘면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하는 우리 보잘것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LG화학이 5조를 하는데 250억 투자한 것이 모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천억이 되고 수많은 고용 300명, 400명 그 밑에 하청업체를 쭉 보니까 인더스트리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 그게 제공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사가 벌려야만 월급을 나눠주면서 제일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신사가 그러면 새로운 돈은 투자를 넣어야 되고 리스크를 넣어야 되고 돌아와서 굳이 노력하려고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앞으로 후배들이나 자성시 뭐냐면 선배들의 했던 그런 역할에서 더욱더 점프를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분야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해왔던 거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뀌고 있거든요. 인더스트리가 알기 좋은 것을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하셔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는 것만큼 분명히 성장할 거고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의 최고가